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경제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시은, 소라영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으로 쉬어갔는데요. 유럽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방위산업과 제약, 금융업종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재정 불안과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해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채와 국채금리 사이가 확대가 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공동 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텐진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장은 이제 9월에 계절적 약세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통상 9월은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죠. 미국의 대선 국면, 주요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의 재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럽 증시는 방어적인 업종 덕분에 가까스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프랑스발 불안과 9월 특유의 계절적 약세 가능성이 시장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어제 휴장한 미증시 경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연방 공휴일인데요. 이 때문에 증권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하루 쉬어갔습니다. 시장은 오는 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며 이날이 9월 첫 거래일이 될 예정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은 주요 지수들이 약세로 마무리됐고 노동절 연휴 이후 재개될 9월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기 변수들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7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3% 오르며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87% 이상 반영됐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도 1,380원 후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며 금리 인하 랠리 기대감이 환율과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7% 이상 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월에서 8월 누적 수출은 오히려 3% 감소했는데요.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12% 급감했고 철강,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등 주력 품목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만과 아세안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감소분을 상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 업황 변동에 따라 국가 전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시장 다변화와 수출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1월 유럽 주요 증시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2% 오른 24,025포인트,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9% 상승한 7,726포인트, 영국 푸츠 지수도 0.23% 오른 9,2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안정된 경제 지표들이 유럽 증시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미국, 중국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중국 알리바바가 잘체 개발한 AI 반도체 소식에 일본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장중 2% 넘게 하락했고
어드반테스트는 9% 이상, 도쿄 일렉트론 드론도 3% 넘게 밀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딥시크 쇼크를 떠올리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한 사례가 있었죠.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알리바바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에 미치지 못해 단기간 경쟁 구도를 흔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진 셈입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증시는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에 흔들렸습니다.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3.32% 하락했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반도체주도 종반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밀렸습니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행보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다만 일각에서는 신형 칩의 성능이 제한적이라 단기간에 지형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의 8월 신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28.7% 증가한 233대를 기록했으며 전체 경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포르투갈의 테슬라 판매량은 4,605대로 25.7% 감소한 반면에 전체 경전기차 판매량은 26.8% 증가했습니다. 다른 여러 시장의 8월 테슬라 판매량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각각 47.3%와 84% 감소했지만 스페인에서는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메타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의 AI 기능 강화를 위해 구글과 오픈 AI의 모델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메타 초지능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 챗 GPT를 임시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메타는 자체 모델 라마5를 개발 중이지만 경쟁사 대비 성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외부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소식에 애플T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MLS와 10년간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과거 메시 영입 때 구독자가 폭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글로벌 이슈들 전달해 주셨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뷰티를 넘어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 단 10년 만에 K뷰티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이죠. 오늘의 기업 로그 바로 APR입니다. APR의 시작은 2014년 김병훈 대표와 이주광 공동 창업자가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세우면서였죠.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3년 뒤인 2017년 회사 이름을 APR로 바꾸며 뷰티와 테크를 결합한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2020년에는 포토그레이 오리진을 합병해 포토부스 사업까지 확장했고 같은 해 본사를 서울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하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APR은 이제 단순한 뷰티 기업이 아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PR의 정체성은 뷰티를 넘어 뷰티 테크 라이프스타일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디바이스 40%, 화장품 40%, 패션 16%, 기타 4%로 즉 하나의 제품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를 살펴보시면요. 메디큐브, 홈 뷰티 디바이스와 기능성 화장품, 에이프릴 스킨, 클린 뷰티 콘셉트 화장품,
포멘트, 남성 뷰티 앤 라이프스타일, 널디,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레이, MZ세대의 포토부스. 이처럼 APR은 화장품부터 헬스케어, 패션, 심지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까지 아우르면서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APR의 성장세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2024년 매출은 약 7,227억 원, 영업이익은 1,227억 원, 순이익은 1,075억 원을 기록했죠. 2025년 2분기 실적은 더욱 눈부십니다. 매출 3,27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1%, 영업이익 846억 원, 무려 202% 성장입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기준 시가총액은 약 8조 4,600억 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제치고 APR은 K뷰티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네, APR의 성공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의 78%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은 약 30%. 글로벌 홈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APR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국 최대 뷰티 유통망 중 하나인 울타뷰티 입점까지 예정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글로벌 확장이 기대됩니다. APR은 이제 한국의 뷰티 기업이 아닌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PR의 차별점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브랜드. APR은 감성, 기술, 디자인을 결합해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쓰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제품을 파는 기업에서 삶을 제안하는 기업으로 APR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더욱 글로벌하고 더욱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이어질 것입니다. 뷰티를 넘어 테크와 패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까지 APR은 이미 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삶을 바꾸는 브랜드로 거듭날 APR의 여정. 그 기업 로그를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P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카드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970만 명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약 1.7GB 규모의 자료 유출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롯데카드 측은 최근 다크웹 해커 집단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글로벌 악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한 데다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43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공장 운영 전략과 고부가 가치 제품 가격 방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J중공업이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70% 넘게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가 한미조선 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하나오션과 대한조선 등 조선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지만 HJ중공업의 상승폭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조선 부문 수주액이 300% 늘어나는 등 탄탄한 실적도 뒷받침했는데요. 앞으로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7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농축수산물은 가격은
폭염과 생산량 감소 여파로 4.3% 뛰었지만 휴대전화 요금이 21% 급락하고 국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로부터 약 6천억 원 규모의 구동 모터코어를 수주했습니다. 구동 모터코어는 히토류를 활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포스코 인터는 중국 의존도를 벗어난 독자 공급망 구축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현대차 유럽향과 미국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향 대규모 공급 계약도 따낸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미중 갈등 속에서 히토류 독립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등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유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성수동으로 떠나볼 건데요. 바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최신 기술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창조산업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성수동 저도 요즘 엄청 핫해가지고 최근에 카페 거리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성수에서 팝업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수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축제로 열린다고요? 네, 바로 크리에이티브 X 성수 축제입니다. 바로 성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테크, 트렌드, 문화, 이 3박자가 갖춰진 콘텐츠를 성수동 전역에서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라서 벌써부터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을까요? 무려 1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2가지가 더 늘어나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을 이끄는 시티페어, 거리 곳곳을 무대로 하는 뮤직 성수, 그리고 변화를 야기하는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까지 참 다양한데요. 이외에도 웹툰, 공예, 패션, 그리고 아트, 미식, 영화, 뷰티 등 분야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성수동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네, 분야가 워낙 넓어서 어딜 먼저 가야 될지 궁금한데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크리에이티브 X 성수는 날짜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 시티 페어입니다. 크게 테마 전시와 시티 토크로 나눠지는데요. 전시는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S팩토리 D동 1층과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적 시대, 정신 변화를 이끄는 질문들을 주제로 6가지로 구성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에서 신청을 하시면요. 도슨트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토크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KTNG 상상플래닛 1층 커넥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와 연계된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뮤직 성수 살펴볼까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서울숲과 연무장길, 성수 1호를 중심으로 성수동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는 특히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5일간 대중음악, 재즈,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성수도 기대되는 분야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과거 봉제와 수제화 산업의 중심지였던 성수 등을 중심으로
패션 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패션 축제인데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전국 고등학생들의 패션 경연부터 전문 디자이너의 패션쇼까지 참 재밌는 공연이 펼쳐질 것 같죠? 앵커님들은 여러 가지 체험 중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재밌어 보이시나요? 저는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페스티벌을 주로 자주 가서 뮤직 성수 기대됩니다. 저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뮤직 성수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외에도 앞서 말했듯이 웹툰 전문가 강연과 체험을 제공하는 웹툰 성수, 그리고 성수동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도심형 방탈출 게임인 플레이 성수 등 알면 알수록 재밌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니까요.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요. 뭐 따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크리에이티브 X 성수는 체인지 메이커스 컨퍼런스처럼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약은 이벤터스와 29센트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거운 일주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도 열려 있는데요. 9월 7일까지 1365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축제를 만드는 트렌디한 경험을 쌓고 싶은 자원봉사자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수동 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은데 이 체험을 알차게 즐기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 즐기자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수동 일대가 축제 공간으로 변신하는 만큼 편한 운동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은 최대한 가볍게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기술이 어우러진 성수동의 축제, 크리에이티브 X 성수에서 새로운 영감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곳곳이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변하는 일주일,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컴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활짝 웃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이 사자 전환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3,170선을 곧바로 회복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94% 오르면서 3,17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팔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물량을 크게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3,897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400억 원대, 1,400억 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시켰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794포인트의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787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215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74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세가 우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의 강세가 오늘 눈에 띄었죠. 전날에 낙폭을 컸던 만큼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삼성전자는 2.22% 상승해주면서 69,100원에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1.76% 상승해주면서 26만 닉스를 다시 되찾은 모습입니다. 26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와 방산주, 조선주의 강세가 눈에 돋보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6%, 2% 가까이 올라주면서 93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0.23% 소폭 하락한 반면에 기아는 0.66% 소폭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1.65% 상승해주면서 4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17% 빠지면서 11만 9,700원에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네, 기관이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였으나 팔자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4.7%, 5% 가까이 급등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 빨간불 켜는 모습으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세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SK오션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가 모회사 SK에코플랜트의 매각 추진 소식에 장 초반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1% 넘게 빠지며 17,000원대 중반에 거래됐는데요. 이번 급락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 약 37%를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디오션 자산운용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에도 환경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매각 이슈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되면서 SK오션플랜트 오늘 장에서 약세 흐름 보이다 18,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 2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K오션플랜트는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내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부각된 만큼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기업이라는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매각이라는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새 주인 찾기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있다는 점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볼 텐데요. 로봇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예산의 절반을 직접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GPU 확보와 함께 피지컬 AI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게 촉매가 됐습니다. 피지컬 AI란 말 그대로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로봇과 같은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성형 AI와 로봇 산업이 결합된 차세대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특히 로봇 하드웨어 기업과 제어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기술 투자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진화가 로봇 산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시장이 오늘 주목한 부분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던 로봇주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 하나오션 준비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마스가수의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2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 넘게 오르며 12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됐는데요. 이날 제리 핸드릭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하나 필리핀 조선소의 사진을 공개하며 국사적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방 해양 방위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하나오션이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흐름 속에 하나오션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유지하며 123,4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하나오션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인데요. 하나오션은 오늘도 힘을 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K조선의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방산, 해양 플랜트 역량을 동시에 갖춘 만큼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오션을 둘러싼 투자 심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비만치료제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역시 오늘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실제 임상에서 체중을 평균 16% 줄이고 허리둘레도 11.9cm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서 비만이 원인이 되는 각종 합병증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만 치료제는 기존의 다이어트 보조제와 달리 질환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위고비 계열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제형 기술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제약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으로 가져온 특징주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정부의 해상풍력 경제 입찰 결과가 발표된 뒤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며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2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 대비 16% 이상 뛰며 1,0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번 입찰에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4개 모두가 국산 터빈 사용을 조건으로 선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터빈을 배제하고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선안권 대형 프로젝트에서 유니슨이 터빈 공급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며 해외 진출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도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이며 유니슨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한 채 1,24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유니슨 오늘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봉 연출을 하면서 윗꼬리도 길게 달았는데요. 유니슨은 공공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터빈이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죠. 무려 16%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국산화 기대가 직접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급등세 이후에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결국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매각 리스크로 흔들린 SK오션플랜트, 대형 프로젝트 수혜 기대에 힘받은 하나오션, 그리고 국산화 바람을 타고 급등한 유니슨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업종 전반에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 저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살펴본 특징주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전 세계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귀여운 캐릭터들. 바로 블라인드박스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팜마트의 창립자이자 CEO, 왕닝입니다. 왕닝은 1987년생으로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며 2008년 문구와 완구 편집숍을 열었는데 이 경험이 훗날 팜마트의 밑거름이 되죠. 2010년 본격적으로 팜마트를 설립합니다. 처음엔 다양한 브랜드를 모아 판매하는 셀렉트숍의 형태였지만 2016년 몰리라는 아트토이를 독점 계약하면서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왕닝의 눈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컬렉션과 감성 소비에 있었던 겁니다. 네, 왕닝이 주목한 건 바로 블라인드 박스였습니다.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구조. 소비자에게 단순 구매가 아닌 뽐낸 재미와 수집의 욕망을 결합시킨 거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팜마트는 중국 젊은 세대의 덕질 문화를 자극했고 매장마다 줄을 서는 진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몰리, 라부부와 스컬판다와 같은 오리지널 캐릭터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왕닝의 리더십은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2020년 홍콩 증시에 상장하며 약 6조 원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고 2023년 매출은 4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700억 원에 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왕닝 개인은 중국의 젊은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창업가를 넘어 글로벌 토이 산업을 뒤흔드는 경영자로 부상했습니다. 왕닝은 일찍부터 글로벌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현재 팜마트는 중국 내 400개 매장, 해외 30여 개 국가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팜마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미국 LA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팜마트는 더 이상 중국 내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컬렉터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왕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팜마트는 단순히 장난감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수출하는 회사다. 왕닝의 철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설레임을 주는 브랜드. 그는 완구를 소비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팜마트는 캐릭터, 굿즈, 전시회, 게임, NFT까지 확장하며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왕닝은 늘 강조합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장난감이 필요하다. 왕닝은 중국의 한 청년 창업가에서 출발해 단 10여 년 만에 세계 장난감 업계를 뒤흔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제국을 꿈꾸는 사업가. 오늘의 인물 로그는 팜마트의 창업가 왕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 로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세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오늘은 K-팝 R&R, 캐대언에서 K-팝들까지 K-팝 키워드 성장이라는 주제로 DS 투자증권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플 TV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K-팝 관련 콘텐츠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산업적 시너지 효과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K-팝 R&R이란 무엇일까요? R&R은 라이즈와 릴리즈의 줄임말로 아티스트의 성과 분석과 음반 투어 일정 공개를 담은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K-팝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팬덤 규모와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내 주요 이슈를 정리해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을 뒤흔든 작품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대언입니다. 넷플릭스 발표에 따르면 누적 시청수가 2억 3,600만 뷰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인기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싱어롱 상영회까지 기획돼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현재 소니와 넷플릭스가 후속편 제작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흥행의 파급력은 OST에서도 확인됩니다. OST 골드는 빌보드 탑100 차트에서 1위를 탈환했는데요. K-팝 곡 대중에서 2주 이상 정상에 오른 사례는 BTS의 버터, 다이너마이트 이후 세 번째입니다. 또한 OST 곡 4곡이 빌보드 핫100 차트 탑10에 진입하며 K-팝 역사에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성과가 뚜렷합니다. 골든이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트와이스가 부른 OST 테이크다운도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트리밍 성과도 눈에 띄는데요.
헌터X는 일간 청취자 4,735만 명, 사자보이즈는 3,212만 명, 트와이스는 2,686만 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팬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캐디언 참여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성장세입니다. 헌터X는 빌보드 차트 성과와 함께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가 급등했고, 사자보이즈 역시 OST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인지도를 넓혔습니다. 트와이스는 OST 테이크다운으로 영국 차트에 입성하면서 해외 팬덤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이어 이번에는 애플 TV입니다. 8월 29일 글로벌 오리지널 예능 K-POP드가 공개됐습니다. CJ ENM과 미국 유레카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K-POP 아이돌과 해외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경연 콘셉트입니다. 공개 직후 글로벌 TV쇼 순위가 5위에서 4위로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에 출연진도 지금 화려한 상태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오르면서 글로벌 화제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네, 캐디언과 K-POP드 같은 콘텐츠를 통해 이제 K-POP은 글로벌 미디어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넷플릭스, 애플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K-POP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음악을 넘어선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캐디언은 넷플릭스 올타임 글로벌 탑 10에 이름을 올렸고, 애플 TV의 K-POP도 역시 공개 직후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즉 K-POP 키워드를 활용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IP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구글 트렌드에서도 K-POP 검색량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 역시 헌터X, 사자보이즈, 트와이스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미디어 엔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글로벌 브랜드 협업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심은 캐디언의 인기에 맞춰 협력 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K-POP IP는 식품,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터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간 시너지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캐디언과 K-POP드 같은 글로벌 콘텐츠의 성공은 K-POP이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K-POP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고, 연관 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는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에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 소식에 따른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 등 반도체를 둘러싼 격악재가 있었는데요. 1%대의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럽 증시가 방산주를 중심으로 상승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해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활짝 웃었고요. 내일은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순서죠.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네, 먼저 세은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주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반도체 선전으로 반등한 하루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라이언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활짝 웃었지만 9월은 계절적 약세 구간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만큼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월은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계절적 약세 구간으로 나타나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에 신중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로 9월은 계절적 약세가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돌아와 주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9월의 계절적 약세가 9월에 첫 거래일 있었던 만큼 오늘 그래도 활짝 웃었다는 점에서 좋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줄로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